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개각 인선. 내용 면에서도 규모 면에서도 이례적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장관 인사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장관 후보자 11명 중에 절반 가까운 5명이 현역 의원이에요. 무슨 이유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동 정세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외교안보 인사를 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한 현역 의원들이 중용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했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선거를 치르며 어느 정도 검증을 받는 데다 의정 활동을 하며 야당 의원들과 친분도 쌓이기 때문입니다. 11명이나 되는 장관 지명자를 동시에 발표한 건 역시 청문회를 준비하는 야권의 화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수 있습니다. 네, 조각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동 정세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경제부처 인선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빠졌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팀 장관 인선이 모두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를 포함해 이른바 조직 개편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관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재부의 경우엔 예산 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법무부 역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추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뒤 해당 부처 장관 인선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국방장관은 보통 군인 출신을 임명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었는데 이 문민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봐야 되나요? 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약을 이미 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실제 대통령실도 안규백 국방장관 인선 배경으로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다음에 양복급에 대한 입장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오늘 유임 발표 이후 그런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송 장관의 경우 지난 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증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1억을 용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송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양국법 대안, 농정 현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마음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 정부 인사 또 여성 장관이란 상징성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통합 인사다, 이제 실용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결국은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